2023년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11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표 강사 이혜용입니다. 한 해가 벌써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FP님들 영업 현장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올 한 해 마무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눠볼 내용들은요,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 재가급여 치매 간병보험 경증 경쟁 뜨겁다. 치매나 아니면은 간병보험들은 지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경증에 관련된 상품들이 보험사마다 이슈라고 하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 연금저축, 중기퇴직연금, 사고보험금,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된다. 보험 상품이 예금자 보호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가 되니 고객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다. 그죠? 변액 순자산 한 달새 2조 원 넘게 빠졌다. 고금리 기조와 증시 부진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가는 한쪽의 축이 조금 지금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 말씀드리는 결론부터는 변액보험과 관련된 것은 장기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중의 트렌드나 아니면 흐름을 보는 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나온다.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 보험사가 나오면 우리 FP님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틈새 출구 전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같이 나눠보고요. 지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재가급여, 치매간병보험, 경증경쟁 뜨겁다. 기존에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증과 관련된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뜨겁다고 하네요. 새로운 어떤 출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FP 파트너즈의 보험상품 트렌드 전문 강사시죠.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고요. 백영찬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나와 계신가요? 예, 전화 받았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자, 최근 2, 3년 동안 주춤하다가 다시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어떤 네네. 현상이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보험 음, 소비자의 니즈가 이제 강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단적으로 이제 고령화의 안타까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치매 환자가 이제 지난해 약 95만 명 넘었다 하고요. 아, 올해는 약 100만 명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100만 명. 이렇게 보면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가족 그리고 나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진 거죠. 음, 그런데 이제 누구나 주지하시다시피 이제 치매 등의 상황이 이제 거의 필수이거든요. 음. 이런 간병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의 재성장을 촉진시키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간병보험이나 이 치매보험, 이제 경쟁이 뜨겁다고 하는 게 이게 과거에 판매됐던 상품들과 어떻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달라진 점이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좀 있는데요. 음, 치매 환자는 대개 이제 요양원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자택으로 방문하는 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장이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재가급여, 보장금액 가입 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각 보험사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최근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니까 재가급여 이용자가 5년 사이 7.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음, 현 시점에서 치매 노인 환자의 재가급여 이용률은 또 62.0%라고 하거든요. 네. 정말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출시되는 치매 간병보험들은 이 재가급여에 강화된 보장을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용어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라는 말이 이제 치매 간병보험에 이제 흔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더불어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재가급여 부분에서 보장이 강화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앞전에 그 용어와 관련돼서 그 요양원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자, 이렇게 요양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시설급여라고 하고요. 시설급여. 가령 이제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해서 보통 이렇게 케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급여를 적용해 줍니다. 이 음, 시설급여가. 하지만 이제 국가가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 자기 부담률이 20%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 자기가 내야 되는 거죠. 환자 본인이. 음, 반면 이제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장기 요양 기관으로부터 뭐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음, 간호, 뭐 주야간 보호 등의 그런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음, 쉽게 말하자면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음.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해서 방문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뭐 음, 식사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국가가 약 85% 정도 급여 제공하고 음, 본인 부담률이 이제 5%. 15%에 해당됩니다. 음, 이렇게 이제 재가 급여의 이용률이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음, 여기서 각 보험사들이 이제 매월 생활비 성격의 보장 급부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더군다나 이제 최근 치매 간병보험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장기 요양 3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보통 이런 분들을 경증 환자라고 하는데 이 경증 환자에 대한 보장은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음, 종합하자면 이제 보험사별 상품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경증 환자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 3등급에서 5등급 환자에게 시설급여는 물론 재가급여에서 매월 최대 70만 원씩 이것도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음.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주된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뭐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긴 있으나 우리 프피님들 다시 한번 돌려서 잘 네, 들으시면 정말 네네, 고객분들한테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자, 뭐 치매간병보험 여러 회사에서 여러 상품이 있는데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현명하게 가입하려면 어떤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모든 보험이 다 그렇겠지만, 이제 보장의 어떤 범위라든가, 이제 음, 보장의 기간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매간병보험도 선택하는 기준은 보장 범위와 보장받는 기간의 길이,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음, 그 기간의 길이.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치매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면제라고 해서, 이런 어떤 적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보험회사 대신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성격의 납입면제 적용 사항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보험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이 이제 추천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험사 상품별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인데, 음, 예를 들어서 우선 경증 단계 환자가 이제 재가 급여나 시설 급여 부분에서 보장 한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지 이거를 음, 좀 상품별로 비교한 다음에 가급적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듯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현재 평균적으로 이렇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했을 때 매월 생활비 개념으로 최대 70만 원씩 보장급여액 주어지는 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장 기간이 최대 종신 혹은 뭐 음, 최대 10년 이렇게 일정 기간까지 보장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보험 기간이 그러니까 즉 보장받는 기간이 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납입 면제도 상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입 면제 적용받는 사유가 많은 거.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어떤 경우의 상품은 중증 치매 진단 받았을 때만 남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진단과 더불어서 우리 보통 장애 상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장애 상태 80% 이상 시에 납입 면제가 적용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꼼꼼히 살펴보면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의 상품이 모든 그 장점들 다 취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남면이라든가 보험 기간 보장받는 기간이죠. 그다음에 보험료라든가 보장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낫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상품 선택하는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FP님들이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네네.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오늘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과거에 판매됐던 치매보험, 간병보험들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등급에서 5등급이면 누구나 걸릴 수가 있고 진단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보장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경증 치매로 중증까지 가는데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보장을 해주겠다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온 거고요. 좀 전에 저희랑 이제 이야기 같이 나눴던 이제 백영찬 전문가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이제 새로 찍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며칠 새에 올라올 테니 우리 FP님들 이 영상과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고객분들한테 장기 요양과 치매, 간병, 보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입니다. 오늘 같이 나눠볼 내용들은요. 연금저축, 중기퇴직연금, 사고보험금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된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보험을 투자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예금자 보험 안 돼서 나 싫어요 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셨죠? 그런 고객분들한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변액 순자산 많이 빠졌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증시 부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액을 가입하고 계신 고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뭐 장기간 가게 되면 고객분들의 자산을 만들어 주긴 하겠지만 뭐 고객들은 지금 당장 빠진 것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내용 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죠.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10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차츰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연금저축에는 신탁이나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그죠? 사고보험금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니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도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릴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그죠? 중기퇴직연금까지, 퇴직연금은 2015년도 2월부터 적용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은행의 예금처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구나. 보험상품 투자하는 것에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거고요. 공제상품에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자산이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우리 FP님들 입장에서는 상담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커진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변액 순자산 한 달새에 2조 원 넘게 빠졌다. 금리가 계속 이제 고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증시가 부진한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생보사 변액보험이 변액보험 순자산 한 달 만에 2조 원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금리에다가 증시가 부진하니까 평가액도 좀 감소된 데다가 위험하지 않나 해서 이제 고객들이 해지하는 사례들도 조금 늘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형, 주식 혼합형, 채권형 모두 감소한 상태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회사는 M사 나오니까요. 메트라이프 생명 9.16%고요. 한국회사 하나생명이 7.08%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갈아탈 수는 없겠지만 우리 FP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익이 빠지거나 이랬을 때 펀드를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으시죠?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고객들 자산들을 조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반드시 컨설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빠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요. 고객들은 우리 FP님들이 위험한 상황이나 고객의 자산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와서 친절하게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나온다. 반려동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반려동물도 사람들과 같이 원스톱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서 그렇죠.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보험가입을 하고요. 보험금 간편 청구,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게끔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겠다라는 얘기죠. 그 배경에는 2018년도에 63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었다라면 2023년 올해는요 799만 마리로 거의 130만 마리가 130만 마리가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이다라는 인식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못지않게 뭔가 케어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제 사회 저변화, 사회 인식화 하겠다는 겁니다. 반려동물 가입이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대비 굉장히 저조한데요. 영국은 25%, 일본은 12.5%, 한국 같은 경우는 0.9%밖에 안 되니까 이걸 현실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려견이냐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할 것이고 3년이나 5년의 장기보험들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물론 이제 많은 우리 FP님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는 고양이까지 확대가 되니까요.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을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 주셨겠지만 이제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죠? 반려동물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우리 고객분들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같이 여생을 보내는 반려동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죠. 그래서 틈새 상품입니다. 틈새 상품이고 고객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3%에 거의 지금 안착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지난달 2.99에서 조금 올랐는데 거의 3%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안착하고 있는데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변액연금 수익률은 2023년 2분기까지 나왔고요. 지난번에 만나본 것처럼 차후 자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변액보험들 수익률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년, 6년 만에 100% 넘는 상품들이 있다. 이거는 우리 FP님들이 뭐 관리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관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 변액 상품들은 장기화 상품이다. 고객들한테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가서 친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권 환율 지수 보겠습니다. 빨간 게 세 군데나 있죠. 전년 대비해서는 다 좋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다 좋은데 전월 대비해서는 다들 빠졌습니다. 코스피, 다우존스, 상하이 지수 다 빠졌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 동향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는 살짝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피나 다우존스, 상하이 전부 다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같이 약간 주춤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21원 정도 올랐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75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구나. 달러가 강세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 가지 전체 증시를 보면 떨어지고 있구나.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달러 상품들이 있으니 고객분들에게는 이런 동향들 하나를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2023년도 1월 13일 날 3.5%로 올라온 뒤에 큰 변화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년간 고정되고 있는 상태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10월달 4.15에서 4.0%까지 달리죠. 물론 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최고금리 4.3%까지 주는 은행들이 있네요. 4.3%니까 뭐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한 1에서 1.5, 2% 정도 내 돈을 지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고객분들한테 컨설팅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정기적금입니다. 10월 4%, 3.6%, 최고 5% 주는 은행들도 있네요. 너무 멀리 있네요. 물론 근처에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그죠? 적금금리인데 5.4%면 2.95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다. 그죠? 2.5에다가 0.2니까 2.7, 2.7에서 2.8 정도 되네요. 그럼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죠. 화폐 가치가 실질 구매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뭐 물론 안전하게 내가 찾아서 쓸 수 있고 금방금방 현금화 할 수 있으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좀 불려나가려는 측면이라면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 줄 필요도 있겠다. 뭐 매달 똑같은 걸 계속 봅니까? 강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매달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FP님들은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걸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향후에 어떤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펭귄이죠, 펭귄. 펭귄은요, 모성애, 부성애가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맨날 며칠, 몇 달 동안 먹지도 않고 새끼가 부활할 때까지 교대로 품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펭귄은 날 수가 없죠.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수가 없습니다. FP님들 많이 들어보셨어. 퍼스트 펭귄이 되어라. 아무도 주저해서 뭔가 시작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뛰어드는 선구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FP님들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되는 것을 먼저 준비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셔서 올 한 해 원하셨던 성과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